강의해 주실 김인숙 박사님은요, 지금 경기대학교 직업학 박사, 한국직업상담협회 팀장,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13년 경력, 대학 외래 강사 10년, 직업상담사 자격증 1, 2급 강의, 직업상담사 향상 양성 교육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MBTI 성격 유형, 나의 성격을 알면 남의 성격도 보인다 라는 주제로 MBTI 성격의 4가지 양극 차원에 대한 이해, 주 기능에 대한 이해, 나를 이해해 보자 라는 순서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김인숙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를 하시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리세요? 들립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리세요? 들립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소개받은 저는 김인숙입니다. 저는 직업이 직업상담사예요. 직업상담사를 지금 거의 23년, 24년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하는 MBTI 성격검사는 사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진단 도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업 상담할 때는 검사 도구를 활용하는데 그거는 내담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흥미 검사랑 가치관 검사랑 성격 검사랑 이렇게 3가지를 갖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MBTI를 거의 10몇 년 동안 다루다 보니까 요새 엄청나게 핫한 뉴스더라고요, MBTI가. 그리고 뭐 며칠 전에 보니까 저녁 뉴스와 아침 뉴스에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 뉴스 KBS에서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좀 가슴이 아팠는데 그 젊은 친구들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 성격이 게으름쟁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격도 스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러는데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스펙 속에 살잖아요. 근데 성격마저도 스펙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다들 내가 어떤 성격의 MBTI 성격을 갖고 있는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음,
를 해놨는데 저희가 사람이 태어나면 일단 학습과 환경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환경이 정해져요. 두 가지가. 어떤 환경이 정해질까요? 우리 선택 못합니다. 어떤 환경일까요? 두 개가. 부모님이요? 부모, 네? 그렇죠. DNA. 부모. 그리고 또 하나. 남편. 나라? 남편은 선택하잖아요. 우리 선택 못하는 거 부모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선택 네. 못해요. 태어났더니 두 개의 환경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환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영향을 뭘 받았느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디 가면 보여지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이 나이가 들면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이거부터는 우리가 선택이에요. 학교 선택 안 할 수 있어요. 학생 선택. 그리고 학생의 저희가 다 끝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직업인을 선택하고요. 직업인을 선택하면 이제 뭘 선택하느냐. 돈을 버니까 뭘 선택해요? 배우자를 선택해요. 배우자를 선택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의 선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내 역할이 5, 6개가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무게일 거예요. 이게 40대쯤 되고요. 40대 좀 넘어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역할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는데 아마 제일 빠르게 버릴 수 있는 게 자녀 역할일 거예요. 아니면 직업을 버리든지. 근데 이제 은퇴를 중심으로 한다면 자녀 역할이 먼저 벌어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시고 그 다음이 직업인으로서 저거를 버립니다. 우리가. 그리고 제2의 직업을 찾아가거나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버리고 가는 게 대한민국 국민 사회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하는 자녀 역할을 부모 역할을 우리가 죽을 때 버리고 싶은데 자녀들이 먼저 죽으면 이 역할은 그 시기에 버려지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환경에 쌓여서 거기서 배우는 학습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성격이 성장을 합니다. 성격은 성장이 돼야지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과 학습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변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조금 길어졌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오른손과 왼손이 양쪽에 있어요. 우리는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격을 이쪽 오른쪽만 쓴다면 왼손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들어가든 어디를 들어가든 내가 안 쓰는 쪽을 써야 되는 쪽이 환경이 만들어지면 거기를 우리가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학습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거든요. 저도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인데 제가 여기를 팔을 다쳤어요. 그럼 기부스를 3개월을 합니다. 그러면 왼손을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불편하고 이러지만 조금 연습을 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밥도 먹을 수 있고 그죠? 글씨는 못 쓰더라도 뭔가는 할 수 있어요. 약간은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서 왼쪽을 갖다 써야 우리는 성격이 성장을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 있지 않고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서 그 얘기예요. 환경과 학습 때문에 우리의 성격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을 변화를 안 시키면 남자분들은 뭐가 되느냐? 온고집 할아버지가 되고요. 여자분들은 온고집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에 적응을 해주면서 오른손, 왼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선호방에 바뀌지 않고 그리고 이 복잡한 변수는 환경 때문에 변화가 있다. 그래서 성격은 변화를 가지셔야 되고요.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저 성격 어디 가냐고. 안 변하죠.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많이 활용을 하느냐. 취업할 때, 창업할 때 저는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 성격 검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MBTI 그 강사를 공부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강사증 공부할 때는 그때 수녀님하고 신부님이 이 MBTI 성격을 직업하고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성격 이해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업으로 연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활용이 잘 되고요.
사실 뭐 취업이나 창업 어떤 성격 밑에 관리자는 이 성격이 들어와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되는 팀이 있고 정리가 안 되는 팀이 있고, 예, 정리가 안 되는 사장이 있다면 바로 밑에, 예, 정리를 잘하는 부하 직원이 붙어 있어야 돼요. 창업이나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성격을 이해하는 거는, 저는 여기 지금 취업할 때 내 단점, 장점, 양점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뒷부분에 이 부분에서 얘기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가 되면 남이 보여요. 저 사람이 내가 쓰는 거랑 저 사람은 반대로 쓰고 있구나. 그러면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들이대는 성격이거든요. 따지고 들고 들이대는 성격인데, 조직에서 저희 상사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면 제가 들이대봐야 못 이겨요. 물론 우리 조직은 들이댔다가는 큰일 나죠. 각오하고 들이대야 됩니다. 그런데 저랑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상사다 들이대봐야 제가 지기 때문에 그때는 듣고 맞장구를 쳐주고,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은요, 이게 의사소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리 스타일도 이해를 해요.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선생님들 조직에서 일하실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과장은 자기 중심적이고 모든 일을 자기 스타일로 해오라 그래. 그래서 뭔가에, 예, 시안을 해서 올리면 안 맞는다고 계속해서 바꿔오고 뭐 토시 바꿔와라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이 상사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직 적응력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조직에 적응하는가, 내가 어떤 거를 지금 쓰고 있어서 여기 조직은 뭐를 요구한다. 그러면 나는 오른손에 그걸 갖고 있지 않고 왼손에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왼손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내가 아예 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는데 약해서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아예 없는 거와 내가 갖고 있는데 지금 불편해서 못 쓴다라는 거. 불편해서 못 쓰면 우리는 연습을 하고 학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위한 효과적인 업무 수행.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결과 중심으로 일을 하냐, 과정 중심으로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이 이 성격 이해가 돼서 그 직원의 성격을 이해를 한다면, 이 친구가 가정 중심의 속으로 그 일을 한다면 과장이 그거를 이해하고 자꾸만 부추겨줘야 돼요. 그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 과정 중심들은 정보를 찾느라고 그래요. 결과 중심은 시간을 맞추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지금 과장이나 내가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해서 과장한테 무슨 소리를 듣는가,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효과적인 업무 수행. 그 다음에 자신의 강점과 약점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내가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다. 그럼 약점을 자꾸만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점에 기초한 리더십 스타일 개발. 예, 요새는 리더로서 그냥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지적질을 하고 뭘 하고 하는 리더가 되는가, 아니면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가 되는가, 그거를 이해해서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일단 MBTI가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양극 차원은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일단은, 예,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웬만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행동 양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기능이라는 단어를 계속 쓸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지금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이 주기능입니다. 예, 이 주기능은 운의 잔해의 얘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 드릴 건데, 일단 외향과 내향은 에너지 방향이에요. 그리고 감각과 직관은 정보 수집입니다. 그리고 사고와 감정은 결정 기준이에요. 판단 기능. 그리고 판단과 인식은 행동 양식, 생활 양식. 아마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여기서 제일 많이 부딪힐걸요. 성격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 행동 양식, 생활 양식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 일단 외양과 내양입니다. 이거는 에너지 방향이에요. 에너지 방향이라서 일단 외양은 에너지가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외부 세계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 에너지가 바깥에 나와 있어서 이 사람은 남하고 얘기할 때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에너지가 나와 있으니까 사람을 보면 바로 말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외부에 주의 집중이고요. 외부 활동에 대단히 적극성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외양, 내양은 아세요? 왜 그러냐? 이쪽은 일단은 시끄러워요. 모이면 서로들 얘기하느라고. 예, 그래서 사교적이고 열정적이고 활동적이고 말로 표현하고 경험한 다음에 이해되고 쉽게 알려지고. 그래서 외양들이 주로 하는 직업들이 뭐가 있느냐? 경영 파트, 사람 끌고 가는 거, 제일 대표적인 거 영업 파트. 예, 이들은 기본이 설득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양은. 에너지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편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에너지가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면 내양은 에너지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여러 명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양은 여러 명을 만나서 깊이가 깊지 않고 내양은 한두 명 만나서 깊게 얘기하는 팀들. 그래서 내양들은 조용하잖아요. 그 내부 세계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한두 명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해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부 활동에 집중하고 조용하고 신중하고. 그래서 내양들끼리 모여 있으면 조용해요. 조용하고 그 중에서 내양을 좀 적게 쓰는 분이 먼저 말을 걸겠죠. 예, 그래서 서서히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외양과 내양이, 외양인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 내가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거의 그로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충족할까요? 외양들은 에너지를 어떻게 충족할까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내양들은요. 제가 화면이 어. 적어서 지금 채팅이 저 속에 숨어 있어서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양으로 계신 선생님들은? 집에서 내양이- 그냥 혼자 쉬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외양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근데 내양은 집에 와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특히 사람을 상대로 일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서울 고용센터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심층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 MBTI는 제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같이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업선호도 검사의 흥미 검사와 가치관 검사와 MBTI 성격 검사 세 가지를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MBTI 성격에 관련된 검사는 나머지 두 개는 워크넷에, 예, 인터넷에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해갖고 오세요. 그리고 MBTI는 거기서 검사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옆방에 검사실이 있으니까 검사를 하세요라고 하면 의외로 제가 놀란 게 성격 검사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처음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저 성격 다혈질이에요. 선생님 성격이 왜 다혈질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러 다혈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양들이 참다 해서 나중에는 이제 내가 머리 끝까지 참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폭발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주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왜 저러지? 이상한 사람이야. 다혈질이야. 뭐 성격 파탄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상처였대요. 그래서 두세 명한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부터 검사를 안 하겠다는 분들이 나오시면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선생님 뭐 다혈질이에요. 성격 파탄자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내향이시죠? 그렇대요. 그래서 내향이신 분들은 집에 가서 주무시지 말고요. 일단은 에너지, 이 스트레스 풀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람을 갖고 만나는 선생님들은, 그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이 한 10년이 MBTI를 갖고 이제 그룹 작업을 하면서 남학생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외향인 여학생을 만나면 어떻게 데이트를 할래? 제가 그러거든요. 오늘 외향인 여학생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여학생 기분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가 어떻게 하냐면 외향인 남학생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편이 내향인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노는 대로 갑니다. 그러면 외향들이 노는 데는 시끄럽고요. 같이 떠드니까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향들은 안 돼요. 조용하고 목가적인 그런 데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그리고 이들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거나 뭔가가 스트레스 받아 있으면 외향은 뭐만 해야 돼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만 줘야 되는데 지가 먼저 떠들고 있어요. 그럼 같은 여학생이 남자친구가 그래 그래 너 나와봐 내가 얘기 들어줄게 이러는데 지가 다 떠들고 있어요. 여학생이 얘기를 못 해요. 그 기회에. 그러니까는 외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얘기해라. 그리고 듣고 마지막에 맞장구 쳐주면서 맞장구 쳐줘야 돼요. 다 들어주고. 그런데 내 생각은 이러고 나가야 돼. 이게 의사소통입니다. 외향과 내향의 의사소통. 여기서 의사소통이 같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대부분 내향들 물어보면 집에 가서 잠자요? 그러니까 남학생들 장난으로 같이 가서 집에 가서 잠자요. 그러면 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웃은 적이 있는데 외향과 내향은 그렇고요. 이게 외향과 내향이 조직에서 적응이 또 어려움이 있죠. 내향한테 발표시키면 못해요. 요새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무슨 뭐 해방일진가 나 해방일진가 그 내향끼리 모여서 자기네도 그룹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뭔가를 탈출을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내향들이 힘들어하는 게 발표해라 뭐해라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고 회의석상에서 자꾸만 물어보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고 조금씩이라도 몇 마디씩 발표를 하게끔 해줘야 되고 이들이 내향이 조직에 가면 외향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넉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들한테 이 성격에 관련된 거, 진로에 관련된 거 강의할 때 항상 그 얘기예요. 딸내미나 아들내미가 내향이면 지쳐서 들어왔을 때 물어보지 말아라. 일단은 들어가서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엄마들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막 물어보면 여기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가서 한잠을 자든지 한 후에 얘기를 할 테니까 그냥 지쳐 보이고 얘기 안 하고 가면 그대로 놔둬라. 이것도 서로들 이해하는 폭입니다. 그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물으면 아들, 딸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외향과 내향이 내가 외향적으로 지금 조직에 적응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내향인데 지금 외향을 빼놓고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아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외향과 내향은 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게 이제 주기능입니다. 이제 주기능이 4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N하고 T하고 F요. 예. S는 감각이에요. 오감을 갖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오감을 갖고 인식합니다. 보고, 먹고, 만지고, 냄새 맡고, 듣고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정보를 안 받아들여요.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면에 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감을 안 써요. 직관을 써요. 그래서 여기는 보이지 않은 것도 정보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받고 여기는 확실한 거에 상관이 없어요. 의미를 갖고 있고 보이지 않는 거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N을 쓰는 사람들이 운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재능에 속합니다. 예술입니다. 이게 이제 뇌에 있는 거라서 어렸을 때부터 보여요. 이 직관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이쪽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을지 모르고 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줄을 타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게 보여지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세요? 다 자뇌 공부를 시키세요. S쪽으로. 그럼 이들은 불행합니다. 나이 50살, 60살이 돼도 내가 뭔가를 글을 쓰고 싶어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고 저는 상담하면서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그 얘기 하세요. 내가 태어나서 삶 사는 거 딱 한 번 살아가는 삶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살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심각하게. 현재 내 상황은 딸내미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되는데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고 글을 쓰고 싶고
그래서 어렸을 때 만약에 이 꼬마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 잘라놓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뭔가를 해요. 뭐 작곡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뭐도 하는데 자르면 안 되고 하나라도 취미로 살려주셔야 돼요. 우리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10년이고 15년 되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본인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여기 S와 N이 주기능에 속하는데 S는 뭐냐면 here and now,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확실한 거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 필요 없어요. 미래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거,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점 맞추고요. 실제 경험, 정확한 거, 사실적 사건 모사, 나무 보려는 영향, 각국어 추수함, 이거 보는 그대로예요. 보는 그대로. 지금 현재. 그래서 이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는 오감을 갖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받아들여서 이들이 설명을 굉장히 잘합니다. 왜 그러냐? 사물을 그대로 보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S들만 모여있는 데에 가서 어떤 얘기를 전해주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토시가 별로 안 변하고 그대로 넘어가요.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근데 N들이 있는 쪽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N들은 육감을 갖고 인식하기 때문에 육감 뭐냐면 스쳐 지나갈 때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받지를 않아요. 단어 몇 개를 받아서 여기 또 뭐가 나오느냐? 스토리텔링이 나와요, 여기가. 그래서 A에 대한 전달이 S들이 A-로 변화가 있어도 되지만 A의 전달이 B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N들은. 예, 근데 제가 그 N을 쓰는 친구를 상담을 했었는데 천안에서 항상 올라와요. 항상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장님이 자기한테 맨날 너는 한국말도 못 알아듣냐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근데 내가 그 토익이 980점이고 대학을 졸업한 친구인데 그것도 행정학과를 다녀서 행정학과가 안 맞았어요, 그 친구가. 근데 N을 씁니다. 어렸을 때 뭐 작곡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격 검사를 해주고 이 설명을 했어요. 못 알아듣는 거는 이런 부분이다. 중요한 것만 탁탁탁 받기 때문에 토시 이런 거 다 빠지니까.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사장님의 오다를 받을 때 순간순간 놓칠 수 있으니까 페이퍼 작업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페이퍼 작업으로 받아서 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해가 되셨대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맨날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S하고 N의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 N은 어렸을 때부터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꼬마 때부터. 제가 여기 서울에 예술의 전당의 그 회원들이 가끔 부모로한테 진로에 관련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한 20, 30명 중에 한 5, 6명 정도의 부모가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대다수가 거의 같은 얘기를 해요. 유치원에 자기 딸, 자기 아들이 유치원 가서 아이들한테 너는 뻥쟁이야, 거짓말쟁이야 이 소리를 듣고 와서 운대요. 왜 그러냐? 이들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친구들이에요. N을 쓰는 친구들은. 그래서 여기 숲을 보려는 경향인 거, 나무를 보려는 경향. 이게 뭐냐 하면 산이 있는데 S들은 산에 나무가 몇 개인가를 세고 있고요. N들은 산 속에 숨어 있는 무슨 얘기가 있나 이걸 보는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꼬마 때부터 보여지니까 예, 똑같이 S를 쓰는 친구들은 저 산에 나무가 7개야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N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저 나무 속에 천사가 보여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아, 가능해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이해 안 하고 고봐 네가 그런 얘기 했으니까 애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지라고 하면 상처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라 제가 예전에 할머니랑 얘기하는 꼬마에 한 4, 5살 된 애가 정말 어른스러운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이 꼬마가 얘기를 아주 어른스럽게 하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 마음속에 어른이 몇 명 있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달라요, 얘기하는 게. 그리고 벌써 그런 쪽에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S와 N이 직업을 선택할 때 N들은 당연히 그런 쪽을 예술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S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디자인이나 미술 쪽에 선택을 해요. 근데 S들이 잘하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디자인의 한계를 느낀다고. 근데 왜 그러냐? 정보를 S들이 정보받는 거와 N이 정보받는 거 다르거든요. S들이 정보받는 거 아까 제가 확실한 거 아니면 정보를 안 받는다 그랬죠. 그럼 오늘 내가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연필 디자인을 해요. 그럼 연필 여러 개를 놓고 내가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연필 서너 개를 놓고 보면 그 연필 자체가 S를 갖고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연필들이 직접 돌아다녀요. 제가 지금 여기 펜 서너 개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머릿속에 다 돌아다녀요. 네.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돌아다니면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하면 하나는 연두 색깔을 뚜껑 연두 색깔을 뽑을 거고 하나는 보라색을 뽑을 거고 이런 크기랑 비슷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거 반 여기 거 반에서 짬뽕으로 만들어서 디자인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앤들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다 이 실물 자체가 다 안 들어가요. 이들은 직관을 갖고 하니까 스쳐 지나가서 보여지는 거. 여기에 뚜껑에 연두 컬러, 이쪽 보라색 펜 컬러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한쪽에 상상과 공상이 돌아다닙니다.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내요. 디자인을. 그래서 우리 이 얘기 있죠? 잠깐만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근데 S들은 모방은 모방입니다. 창조를 못해요. 넘어서질 못하고 N들이 모방을 해서 창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의외로 S들이 디자인 쪽에 많이 가 있는 게 S들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똑같이 그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N들은 똑같이 못 그려요. 이들은. 그래서 내가 똑같이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을 잘 그린다는 착각 속에 그런 쪽에 공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디자인 쪽에 가 있어요. 근데 디자인을 한두 개 그려놓고는 또 하나 만들려면 또 정보를 찾아서 또 이것저것 붙여서 이러고 만들어내는데 앤들은 아니에요. 컬러만 들어갔거나 아니면 연필의 크기만 들어갔거나 그것들이 나의 상상과 공상으로 해서 디자인이 서너 개가 빠져나옵니다. 그것도 다른 디자인들이. 그래서 S와 N이 근데 N만 예술 쪽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S도 일을 합니다. 여기 그림을 그리는 거는 뭘 잘 그리냐면 인물화, 그 다음에 풍경화, 정물화 똑같이 그리는 거 기가 막히게 그리겠죠. N들은 그거 그리려면 안 그리고 추상화 쪽. S도 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글을 쓰느냐, 여기는 어떤 걸 쓸까요? 추상적인 글은, 판타지 글은 안 되죠. 사실적인 거, 수필이나 그 다음에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요. N들은 그런 게 아니고 판타지 소설을 쓴다든가.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해를 좀 하면 나중에 아, 이 사람이 디자인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구나. 여기는 N들은 잘못하면 이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S하고 N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대 한 몇 학기를 가서 대학 1, 2학년 학생들을 상담을 했어요. 그들이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이 다 N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대부분이 전공이 경영학과, 뭐 일어일문학과, 뭐 이런 역사학과 이런 거로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고 싶은 전공이 광고나 홍보 쪽이에요.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인정을 안 해줬고 일단 부모들이 가라는 걸로 왔는데 전공이 안 맞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 부전공을 하거나 전공을 바꾸거나 하려면 학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그나마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온 친구들이라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보고 제가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상담을 하러 왔구나. 그래서 저는 직업상담사니까 넌 그쪽으로 가야 돼. 광고? 맞아,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지원을 하니까 우는 학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S를 주기능을 쓰는 사람이 있고 N을 주기능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이 결정입니다. 사고와 감정이에요. 판단 기능이고 결정 기능이에요. 사고는 일단 내 입장에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를 잘하느냐? 맞다 틀리다입니다. 여기에 표현은 맞다 틀리다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놓고 비교해서 어떤 게 맞아 이러고 결정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진실, 사실, 원리, 원칙, 맞다 틀리다, 규범, 규준, 지적, 논평 이런 거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하면 지적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지적질하는 사람들. 제가 이 성격이에요. 지적질하는 사람. 예,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틀이 있어요. 선생님들 교류 분석 아마 우리 이 어쩌다 특강에 교류 분석이 있던데 교류 분석에 예, 아버지 그거 쓰는 사람 CP 이거 이 기능이에요. CP 지적질이잖아요. F는 NP고요. 감정. 상대편 입장이고 이거는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에서 비교 분석하기 때문에 지적질이 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결정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만의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이 틀 속에 뭐가 있느냐? 진실, 사실, 원리, 원칙, 논고, 분석, 맞다, 틀리다, 규준, 기범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남이 얘기할 때 자기 틀 속에 넣어봅니다. 맞으면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안 맞으면 저 같은 경우는 외향입니다. 가만히 못 참아요. 저 치고 나가요.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치고 나가서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이렇게 이렇다고 제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회의를 하거나 뭘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예 뭐라고 그랬어요? 회의에 모여있는 사람도 오늘도 지가 잘났다고 저런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정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자기만의 틀을 갖고 있어서 이 틀이 나만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 혹시 사고 기능을 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거는 남하고 들이대고 남하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에서 이 틀끼리 싸움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깨버려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 헤어져 이러고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싸움이에요. 이 사고 기능이.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결정을 굉장히 잘해요. 왜 그러냐. 정보 찾아다가 분석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도 너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어 라고 했는데 그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틀은 나만 갖고 있는 틀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틀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틀을 들이대면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옹고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 속에서 나만 잘난 거예요. 그 틀을 깨고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고 기능은 좋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의사소통할 때는 꼭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셔야 돼요. 남의 얘기 다 듣고 마지막에 맞장구 치고 그런데 내 생각은 이러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류 분석에서 배우신 CP 그대로 나갑니다. 지적질 나가고. 네, 저도 그랬는데 제가 직업 상담하면서 이것만큼은 다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맞장구 치고 그리고 내 생각은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고 기능이 그거고요. 감정 기능은 일단 감정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 얘기부터 하세요. 저 결정 장애예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상대편 입장이에요. 내 입장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상대편 입장의 가치를 보면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좋다 싫다예요. 그리고 이들이 뭐를 못하느냐?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없어서 따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고기능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굉장히 많이 이론적으로 따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도 엄마가 너는 맨날 뭘 그렇게 따지냐 한 기억이 있는데 감정들은 따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따지는 경우가 생기면 미리 포기하세요. 그런 걸 아예 안 만드세요. 그리고 1시간 후에 내가 이렇게 따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람 관계고 그 다음에 상황적이고 포괄적이고 좋다 싫다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호적이에요. 항상 상대편 입장. 그래서 볼까요? 우리 특히 점심 음식 시킬 때 저는 제가 짜장면 먹고 싶은데 친구가 짬뽕 먹겠대요. 그러면 넌 짬뽕, 난 짜장면인데 감정을 쓰는 F를 쓰시는 분들은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친구가 짜장면, 그럼 그래 나도 짜장면. 그리고 1시간 후에 나 짬뽕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그들 입장으로 먼저 내가 이거를 아니라고 하면 그들이 어떨까,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논리가 없기 때문에 따지지를 못하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컴퓨터학과나 전자학과는 이 감정을 쓰면 전공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대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이 왔는데 다 감정을 쓰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자기는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하고 싶대요. 컴퓨터학과 전자학과인데, 근데 교수님이 너는 논리가 없어서 안 되니까 그냥 취업으로 나가라. 근데 이제 왜 자기가 논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 MBTI 성격 갖고 감정이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못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런데 제가 충북대학교 몇 학기 상담을 하러 다녔었는데, 거기에 법학대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전공 과목의 점수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감정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경우 네가 변호사라면 변론에 대해서 써라. 그럼 육하원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된대요. 그리고 이런 사건에 네가 판사라면 판결문을 써라.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 3학년들이 와서 3, 4학년들이 전공 과목의 시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전공 과목 점수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육하원칙이고 비교 분석하고 이런 게 안 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아휴. 그래서 그거를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뭐 몇 자 쓰다가 비포 용지에 한 장 내놓고 작성을 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들한테 MBTI 1학년들한테 제가 항상 처음에 들어가면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이고 두 번째 시간 MBTI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그룹 작업을 해요. 그리고 감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때부터 논리적인 거를 연습을 시켜요. 왜 그러냐? 마지막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게 구직기술입니다. 구직기술은 이력서, 자기소개, 면접이에요. 이거 통과를 해야지만 노동시장에 입직하거든요. 그러려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손을 지금 못 쓰는 왼손을 그때부터 연습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논문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고 내가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하는 거를 좀 하자. 그리고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논리가 없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기 듣다가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러고 끌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얘기가 또 딴 데로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1학년들한테 논리적으로 쓰는 법 어떻게 해라. 근데 사실은 변화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격은 변화가 있다.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40% 정도는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변화를 주면 아예 연습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T와 F는 T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사고 기능 이거 큰일 나요. 제가 교류 분석 강의할 때도 그랬고 MBTI 할 때도 그랬고 또 의사소통에 관련된 거 할 때 이 사고 기능을 갖고 있는 분이 남자분 한 50몇 살 먹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제 성격대로 아이를 키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틀 속에 아이를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찰이 생긴 거예요. 아이랑. 근데 이제 아이가 어린 아이도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구직활동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랑 얘기가 안 되니까 아예 방에 처박혀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이제 사건이 하나 터졌더라고요. 강아지가 깽깽거리는 거를 그 아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길래 걔가 싫어하니까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랬는데 그게 벌써 아버지의 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잔소리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갖고 아마 추석 때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은 아들이 소리 지르고 아버지를 때리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엄마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은 제 얼굴도 모르는데 전화번호만 보고선 해서 전화를 하셨어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게
119에 112에 전화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분 틀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의 그 틀이 다시 들이대는 게 나와서 이제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정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고 기능이 남들한테는 칭찬을 되게 많이 받는데 왜 그러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서.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거를 자꾸만 트셔야 돼요. 만약에 갖고 계시면 그 틀을 쌓아놓으시면 안 돼요. 이 틀이 두꺼워지면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이걸 자꾸만 트시고 내가 안 쓰는 감정을 쓰셔야 돼요. 감정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어주고 맞장구 쳐줍니다. 우리는 이거 외향은 치고 나오는데 내향은 고개는 끄덕거리고 있어요. 끝까지 들으면서 속에서는 X예요. 딴소리 하지 마, 그만 떠들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틀을 자꾸만 깨버려야 돼요. 이 얘기도 맞을 수 있어. 이 얘기도 맞을 수 있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 틀을 고집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상황이 이제 엄청난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사고 기능을 쓰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하나는 또 예전에 그 공영방송에서 예, 저거가 있었어요. 그 서로들 얘기가 안 되는 부부나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신청을 한 분들이 되게 저는 굉장히 용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였냐 하면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거기도 안 맞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아들이 나와서 밥을 먹으면 아버지가 아들이 두 번째 숟가락을 들 때 아버지가 똑같이 앵무새처럼 하는 게 있어요. 이 아들이 지금 6개월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8개월인가. 그런데 아들이 두 번째 숟가락을 들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없는데 남들만큼 다 해줬는데 제일 싫어하는 남하고 비교하는 거. 누구 아들은 취업이 됐고 네 친구 누구는 취업이 되는데 넌 아직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또 앵무새처럼 하세요. 그분이 이 사고 기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소리를 듣는가 동시에 숟가락을 던지고 밥그릇을 던지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 울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문짝이고 뭐고 다 두들겨요. 그러니까 이 손등이고 뭐고 다 계속 상처가 나고 그게 좀 지난 후에 엄마가 이제 밥을 차려서 방을 갖다 주는데 벌써 6, 7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예, 병원에 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심리학자 선생님이 교수님께서 그 흰 방에 두 사람을 앉혀놓고 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병원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고 기능이 좋은 결과인데도 나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남한테는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거는 조직에서 좋아해요. 왜 그러냐? 이지타산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입장이 이지타산이니까 조직에 들어가서 결정할 때 내 입장이 아닌 회사 입장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되게 조직에서 좋아하는 예, 유형인데 이게 이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의사소통도 나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기능을 사고 기능을 쓰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주기능을 사고 기능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번 비교 분석을 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비교 분석해요. 2분만에 일어날까 3분에 일어날까 이런 거로 수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자꾸만 틀어야 되지 좋다고 생각하는 그 틀을 자꾸만 두껍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걸 갖고 지금 잘못된 성격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감정 기능은 예, 내가 논리적인 거를 자꾸만 연습을 해서 논리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게끔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강의를 하게끔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요거가 지금 S와 N과 T와 F 4개가 주기능에 속하고 이게 지금 우리 이 뇌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예, 생활 행동 양식, 생활 양식입니다. 판단과 인식인데 이거는 생활하는 데 되게 많이 부딪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조직 적응해서 조직에서 일하는 태도가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 결과 중심이냐 가정 중심이냐. 근데 사실은 결과 중심과 가정 중심과 결과 중심이 섞여 있어야 돼요. 제대로 일을 하려면. 판단이 결과 중심이고 P가 과정 중심이에요. 판단은 시간을 따지는 거고 P는 정보를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판단을 쓰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얼마나 빨리 맞힐 건가, 인식을 쓰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를 맞추려면 얼마나 질 좋은 정보를 찾아서 이 일을 할까, 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개가 사실은 겹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겹쳐지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판단은 일단 시간적인 부분에 먼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가 모아지면 따다닥거리고 빨리 끝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리정돈이고요. 그다음에 신속한 결론 내려요. 통제, 조정, 또 목적의식, 방향감각, 뚜렷한 기준과 자기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정돈 잘하고요. 제 시간에, 약속하면 제 시간에 오는 사람들, 여간에서 늦지 않아요. 그리고 뭐 주차시키면 바퀴 똑바로 세워야 되고, 이건 너무 심하게 하면 편집증 환자로 보입니다. 이거는 보면 조직에서 책상 정리만 보더라도 알아요. 예. 엄마가 제의를 쓰고 아들, 딸들이 전부 다 피면 엄마가 머리꼬리 빠집니다. 그리고 맨날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 제이들은 일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이와 피가 일하는 방법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다가 이렇게 서너 개가 떨어지면 제이들은 오다가 떨어질 때마다 뭐를 묻냐 하면 언제까지 하나요? 언제까지 하나요? 언제까지 하나요? 그리고 이거를 순서를 매겨서 오늘 6시까지 끝내세요 하면 5분 전 6시에 끝나려고 시간 맞춰서 합니다. 근데 피들은 내려오는 대로 뚜껑을 열어봐요. 내려오는 대로. 뚜껑을 열어보고 야 이거 정보를 어떻게 찾을까? 이 고민하느냐고. 왜 그러냐.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이 있어요. 융통성이 있고요. 이들은. 그래서 어느 틀 속에 넣어놓으면 이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팀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고 6시에 내놔라 하니까 완벽하게 끝낸 게 없고 다 반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런 형식으로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판단형들은 저는 판단형에 속하는데 저는 일을 끝내놓고 뭐를 후회하느냐. 내가 정보를 조금만 더 찾았을 걸. 그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과장이 판단형이고 부하 직원이 인식형이면 신규입직자가 들어왔을 경우 이들의 판단이 이걸로 판단을 하잖아요. 제때 출근하느냐, 뭐 결과 내놓으려면 결자가 언제 올라오느냐, 뭐 3개월, 6개월마다 평가해서 올려라 그러면 그런 태도부터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이 이거 이해가 안 되면 피들처럼 늦게 나오는 친구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너는 능력이 없어? 저들은 제 시간에 나오는데 너는 지금 마무리도 못하고 내놨잖아. 능력이 없어? 매번 결제 올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피를 갖고 있는 이 친구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하는 게 정보를 찾다 보니까 그렇고 나도 저들만큼 능력이 있어서 여기에 뽑혀온 사람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내가 뭐 이 회사 아니면 뭐 갈 데 없어? 나도 여기 좋은 성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생각을 갖거나 하도 과장이 그 얘기를 한다면 하나는 저들도 6시 5분 전에 갖다 놓는데 나라고 못해? 나도 하자. 그리고 내가 안 쓰는 왼손을 갖다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제만큼만 5분 전 6시에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환경에서 내 저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환경이 내 왼손을 쓰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뭐 약속이고 뭐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 그거는 지킵니다. 그래서 이 판단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떠난다. 어떨까요? 이 판단들은 예약이 다 되고요. 그 요일마다 무슨 옷을 입을 건가 스케줄이 다 돼 있어요. 어디 갈 건가 스케줄이 다 돼 있습니다. 피들은 어떨까요? 피들은 그냥 돈과 여권만 갖고 갑니다. 이들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제가 그 공부를 할 때 저희 팀에 한 선생님이 이제 판단으로 들어오신 선생님인데 자기 친구랑 헤어진 지 6년인가 7년이 됐대요. 대판 싸우고 자기는 전혀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지금에 와서 성격 검사를 하니까 이해가 이제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름 휴가 때 자기가 너무 바빠서 친구 둘이서 프랑스랑 뭐 몇 나라를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너무 바쁘니까 네가 좀 우리 휴가 스케줄 좀 짤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 철석같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프랑스 드골공항에 내렸더니 어땠을까요? 진짜 돈하고 여권만 갖고 왔더래요. 근데 이 판단들은
계획이 없으면 이게 망가지는 사람들이에요. 멘붕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3, 40분을 소리 지르고 싸우고 거기서 찢어졌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 그게 성격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해서 이제 이해가 됐다라고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 여행 가보면 알아요. 저는 제 동생 식구들하고 여행을 가는데, 저만 제이예요. 제 동생 식구들이 전부 다 P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P예요. 저만 J이고. 그러니까 어떨까요? 맨날 팔딱팔딱 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제 적응이 돼서 이제는 넉넉히 앉아서 기다려요. 저는 10시에 출발하자 그러면 9시 반에 도착해 있는 사람인데 걔네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속에 막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이들이랑 제가 그 스페인인가 프랑스인가를 프랑스하고 몇 군데를 그때 한 열흘 정도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민박집으로 다녔는데 민박집에 갈 때마다 이제 캐리어를 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카애들이 제가 캐리어 싸는 거 보고 깜짝 놀라요. 제가 싸면 공간이 남아요. 걔네들은 이 피들은 옷에 관심이 있으면 이삿짐 싸오잖아요. 다 넣어서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입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리고 살림하는데도 그 옷 같은 거 잘 안 버리세요. 이 판단형들을 좀 버리고. 그러니까 살림할 때 보면 제이들은 아침 먹고 설거지, 점심 먹고 설거지, 저녁 먹고 설거지인데 피들은 아침, 점심, 저녁 설거지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해야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팀들. 그리고 제이들은 분리수거를 다 이렇게 박스 다 편판하게 펼쳐서 내놓는데 피들은 그냥 온대로 쌓아놓고. 그래서 제가 길 가다가 왜 그 박스 싣고 가는 그 저걸 보면은 거기서도 제가 그래요. 아, 저 아저씨는 피구나. 저 아저씨는 제이구나. 제가 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심리학자 교수님이 상담하는 게 나왔다고 그랬었죠. 예. J와 P의 부인과 남편의 그게 나왔었어요. 남편이 철저하게 이 J를 쓰세요. 부인이 P세요. 그런데 30년을 그 보여주는 똑같은 환경으로 그렇게 사셨대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딱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일단 빨래 갠 거부터 보고요. 냉장고 문 열어보고 설거지한 거 뭐 분리수거한 거 이런 걸 다 봐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그것도 나아 전달법으로 쫓아가면서 여보 제가 그런 거에 정리가 안 된다고 수십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고 손을 붙잡고 계속 부인은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남편은 다 그걸 해서 잔소리 한바탕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저기가 있어요. 베란다에. 거기 가셔서 소주 한 병 드시고 주무시는 게 그분의 일가입니다. 퇴근 후에. 그걸 30년을 해오셨대요. 그래서 심리학자 교수님이 부인을 앉혀놓고 교수님이 롤플레잉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박수 쳤어요. 교수님 너무 잘하세요. 그러고요. TV 보면서.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보고 고개를 순간 숙이시더라고요. 네, 롤플레잉이 1, 2분도 안 됐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거 습관인 줄 알았대요. 이 지금 생활행동, 생활양식은 대부분 습관으로 알아요. 그래서 습관인 줄 알아서 잔소리를 하면 고칠 줄 알았다. 근데 이게 성격이라면 내가 잔소리를 안 했을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면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잔소리 할 만한 거는 이 남편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뭐 설거지해서 놓는 거, 빨래 개는 거 이런 거 다 하시고 그거 보고 다들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저런 남편하고 저렇게 살았냐고. 나 같으면 못 살아 그러는데 예, 부인은 반만 하세요. 반찬.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손 붙잡고 산에 가시는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습관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습관이라서 고칠 거다. 근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가 인식을 쓰는 부모가 두 분 다 인식이라면 아이들까지 인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면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하나라도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사실은 가정환경에서 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리하는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이들한테도 별로 그걸 안 해줘요. 그런데 피인 성격의 어느 남학생이
엄마가 제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성격을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그 뭐 우유를 먹거나 뭘 먹으면 뭐 음식 뭐 어디서 시켜놓은 음식 그걸 먹으면 저거를 전부 다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피해요. 제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냐 물었더니 엄마가 그래서 그거를 배웠더라고요. 이렇게 한두 가지 배워야 되는데 피로 부모가 양부모가 피면 제이 거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조직에 가서도 책상 정리가 안 돼 있는 팀들이 피고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제이고 일하는 태도가 보여지고 예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제이가 좋다 피가 좋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피들은 뭐가 좋으냐? 예 여기는 그 융통성이 좋아요. 그리고 적응을 잘해요. 제이들은 순서대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적응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갈 때 보면요. 제이들은 여기 음식점에 가서 뭐를 먹을까 그러면 직진해서 거기만 가는데 피들은 가면서 모두 보여주는데 들락날락 뭐 여기 옷이 있으면 옷도 봐야 되고 뭐가 있으면 뭐도 봐야 되고 이러고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가요. 근데 제이들은 거기만 도착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좋을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양쪽에 갖고 있습니다. 양쪽에 갖고 있는데 어느 쪽을 내가 오른쪽을 지금 되게 많이 써요. 태어날 때부터 선생님들이 왼손잡이면 그게 오른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내가 왼손을 쓰게 할 수 있으니까 왼손도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쓰셔서 이거를 내가 자꾸만 자유스럽게 내 성격을 쓰셔야지 주위에 사람들이 꼬여요. 그리고 우리가 성격을 이해하면 제가 매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성격을 이해하면 이 얘기가 줄어요. 나는 제가 왜 저러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가라는 단어를 나는 제가 왜 저러고 사는지 이해가 조금 가라고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스트레스를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고 그래서 이 성격은 저는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직업 상담을 하면서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릴 때 심리 검사를 쓰는 거는 거기에 가장 큰 조건은 자기 이해거든요. 내 성격이 뭐고 내 흥미가 뭐고 내 가치가 뭔가 그래야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격을 이해하는 거는 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리자가 되면 저 부하 직원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읽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지도력이잖아요. 그들을 옆에서 끌어주는 거지. 무조건 앞으로 이리 와! 라고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밀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상사를 만나면 우리가 어떨까요? 힘이 들어도 저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게임으로 성격 지금 뭐 초등학교까지 전부 다 다 무슨 성격이다 무슨 성격이다 그러는데 지금 그 인터넷에 만들어진 거는 저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T와 A가 또 붙더라고요. 근데 원래 저희가 이 MBTI 공부를 할 때는 그 G폼으로 지금 하는 16개 갖고 하는 이거는 초등학교 3, 4학년, 5학년, 6학년쯤 돼야 이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나.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단어들의 이해가 안 되고 그들의 이 주기능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유밴드로 나와요. 지금 제가 주기능이라고 말씀드린 S와 N과 TP가, JP가 유밴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성격 검사를 하려면 중학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이 이제 젊은 친구들 만나자마자 너는 무슨 유형이야? 너는 무슨 유형이냐? 그러면서 얘기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90% 이상이, 20, 30대는 90% 이상이 검사를 다 했대요. 지금 중장년 50대, 60대도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게 MBTI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60대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이걸 돈을 주고 로얄티를 갖고 계시니까 돈을 주고 사갖고 와서 이제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MBTI 성격은.
그래서 지금 제가 양극 차원을 설명을 드렸어요.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어떠세요? 다들 지금 저거를 꺼놓으셔서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이해도 되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너무 판단 기능 너무 써도 문제고요. 이거 판단 기능을 너무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이 못 놀러 가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들내미의 친구들이 왔는데 그들이 일어나서 저기 할 때마다 가서 걸레질을 하시더래요, 엄마가. 누가 오겠어요. 그렇게 편집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 판단, 인식은 또 뭐, 그 방을 들어가면은 앉을 자리만 앉을 정도만 되면 안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판단을 쓰는데, 근래에 제가 다시 검사를 또 해봤어요. 근데 제가 판단 쪽에 인식이 제로더라고요. 판단만 전부 다 점수가 나왔는데, 생각은 계속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깊어졌고요. 실제로 행동은 조금 있다 하지, 조금 있다 하지, 그렇게 조금 자유스러워졌더라고요. 그리고 남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더라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했더니 제 주위에는 전부 다 피를 쓰는 사람이 있어서 생각으로는 정리가 돼야 돼. 똑바로 돼야 돼. 이 생각이 계속 갖고 있어서 아마 체크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기 지금 MBTI에서 왜 검사하는 그 방법,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점수가 몇 점인가를 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후에 검사를 해보시면 점수들이 줄어 있거나 어떤 점수가 늘어났거나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서 왼손을 많이 환경에 따라서 왼손을 많이 썼다라는 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ESTJ예요. ESTJ라서 S도 되게 많이 씁니다. T가 저는 주기능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직업 상담을 하면서 의사소통에 끝까지 듣고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T가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T가 안 보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저는 T가 주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톱을 감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T를 엄청 많이 썼는데 그게 줄었어요. 그리고 교류 분석의 CP도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줄여줘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 F를 쓰시는 선생님들은 MP가 무지 높을 거고요. 그 MP만 너무 높아도 너무 그들 위주로 하고 너무 받아주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검사를 하신 후에 나중에라도 검사하게 되면 내가 점수가 얼마나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환경에 맞춰서 연습을 많이 했는가, 복습을 하고 내가 성장을 했는가, 그런 걸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극 차원의 4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요게 지금 뇌예요. 제가 SBS 스페셜에 보니까 볼까요? 요게 이제 전두엽에 있는 뇌를 이렇게 예쁘게 컬러를 칠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창의력, 상상력, 이거 지금 N입니다. 예, 그리고 감정 친화력 F고요. 그래서 지금 N과 F를 쓰면 순수한 우뇌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조직적, 논리적, 수학적, 이거 사고 기능이죠. 논리적이니까. 그리고 S들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순차적이고. 예, 기계적까지는 아닌데 보수적, 순차적. 그래서 여기는 T하고 S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순수한 좌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쪽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N과 T를 쓰는 사람들은 좌뇌 우뇌를 같이 쓰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S와 F를 같이 쓰시는 분들은 이것도 좌뇌 우뇌를 같이 쓰세요. 근데 이제 순수한 우뇌를 쓰시는 분들은 어떠시냐? 이게 이제 이론주의면서 이상과 현실에서의 갭 때문에 조금은 힘들어하고 이 순수한 이 우뇌를 쓰시는 분들이 얘기를 잘하세요. 말을 잘하세요. 말이 굉장히 말주변들이 무지 좋은 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일단 요게 지금 주기능이 요게 있어서 이 뇌가 잠깐만 건드린대요. 특히 이거는 재능을 타고나잖아요. 애는. 그래서 뇌가 잠깐만 건드린답니다. 네가 이런 쪽에 타고났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이 N을 쓰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었어도 이거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그 대학교에서 상담하면서 아, 이 친구들이 N을 쓰고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한테 지원을 잘 못 받아요. 인정은 하지만 학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줄을 타지 않으면. 그래서 S 쪽으로 다 공부를 시키니까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보여지면 뭔가 하나를 틀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이들은 숨을 못 쉬어요. 그 표현해요. 선생님,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제가 왜 살아야 되나요? 그 얘기를 어디서 하냐? 이들이 해요, 이들이. 순수한 은혜 쓰는 친구들이. 숨을 쉴 수가 없고요. 왜 사는지 모르겠고요. 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들? 지금 10분은 넘어서 선생님들의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30분까지 이제 유형별 16가지는 선생님들이 다 인터넷에 보시면 아실 텐데 설명을 드릴게요. 더 해주세요. 더 예? 해주세요. 더 더 해주세요, 설명. 설명할까요? 30분까지. 네. 예, 30분까지요? 네. 네, 설명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럴게요. 그럼 보세요. ISTJ예요. ISTJ는 S가 주기능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S가 주기능이면 어떻게 되느냐? 저거에 많이 신경 써요. 돈에. 현실이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돈에 많이 써서 S와 T, 그 다음이 이 보조기능이 T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기능이 T고 보조기능이 S입니다. ESTJ니까. 근데 ISTJ는 S가 주기능이고 T가 보조기능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S를 주기능으로 쓰는 사람들은 걱정거리를 싸고 있어요. 미리 끌어다 걱정을 합니다. 문어발처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T가 먼저 주기능이고 S이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갖고 얘기할 때도 저는 합리적인 걸 보고 결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S들은 돈이 많이 드느냐 안 드느냐를 보고 먼저 결정을 해요. 똑같이 ST를 갖고 있는데도. 네,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리고 S가 주기능의 경우는 이 반대가 열등기능 N입니다. 네. 근데 ISTJ들은 이들은 굉장히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정가예요, 행정가. 어느 팀에, 어느 부서에 ISTJ들이 한두 명이 있으면 이건 잘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 관리자예요, 이들은. 그래서 무슨 관리자든지 이들이 한두 명만 있으면 총무부서에 ISTJ들이 있다. 그러면 항상 이 사람은 소문나요. 누구한테 부탁하면 일이 끝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향이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는 ESTJ라서 저한테 일이 10개가 떨어지면 얘기합니다. 과장님, 저는 일이 10개예요. 그래서 요번 11개는 내일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받아요. 그냥 받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혼자 끝날 때까지 야근해요. 그럼 주위에서 답답해요. 왜 저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저러는가. 그러거든요. 근데 일을 제일 잘하는 팀들이에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래서 이들한테 뭐가 가면 예, 아주 일이 제 시간에 끝내는데 일단 현실만 봐요. 요거만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넓게 봐라. 그게 지금 저기고요. 그 다음에 ISTP 이들도 볼까요? ISTJ와 ISTP가 뒷부분에 J하고 P만 바뀌었는데 주기능이 바뀌었어요. 여기는 T예요, 주기능이. 그래서 E와 I와 그 다음에 J와 P에 따라서 주기능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ISTP는 이들은 뭐를 잘하느냐? 정보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요. 비교 분석하는 사람들이니까 T가 주기능이니까. 이들은 입 다물고 있어요. I라서. 근데 정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끝내기 시작하면 진짜 비판을 잘해요. 그리고 이 도구를 갖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솜씨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끌을 갖고 만들어내는 사람들, 뭔가 조립을 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라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 있으시죠? 그분이 이 유형이래요. 그분이 끌을 갖고 기가 막히게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정보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또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ISTP들을 쭉 만나면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성격대로 얼굴이 비슷할까요? 아닐까요? 어떠세요? 비슷합니다. 예, 비슷해요. 비슷하고 딱 코를 보면 그 성격이 보여요. 근데 여러 명이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제가 심층 상담실에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 저 사람 무슨 병일 거야. 그럼 거의 다 맞거든요. 근데 이들이 ISTP들이 조금은 성격, 그러니까 얼굴이 좀 메말라 있어요. 본인들의 성격에 어떤 그 저거를 안 내놔요. 감정들을 별로 안 내놓기 때문에 얼굴이 좀 메말라 있어서 저는 친한 사람한테는 그래요. 낙엽송이 같아. 그래서 제발 좀 웃음도 내놓고 뭐 좀 해.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가끔 정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떨까요? 마케팅 뭐 이런데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ESTP. 예. 이들은 EST의 P가 뒤에 있기 때문에 S가 주기능인데 이들은 뭐를 잘하느냐?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수단가입니다. 이들은. ESTP들은. 그래서 이들은 일을 잘해요. 근데 P를 쓰는데도 자기가 관리자가 있을 경우는 과정을 안 봐요. 결과만 갖고 얘기해요.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건가. 그래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때면 일단 뭐부터 묻느냐? 결론이 뭔데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에 이게 이렇게 돼서 이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거 무시해요. 그러면 되게 우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는 빨리 해결을 하려고. 그래서 이 끝에 분쟁의 해결사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활동적이에요. 활동적이고,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이 ESTJ, 접니다, 저. 이 사람들도 행정가예요. 행정가. 네, 행정가고, 여기는 주기능이 T예요. 그래서 그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이 그 틀이에요. 그 틀들을 좀, 왜 그러냐. 그 틀 갖고 있는 데다 제2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틀을 안 바꾸려고 해요. 근데 그 틀을 제가 좋은 틀일 수도 있지만 나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틀을 깨야 됩니다. 예. 흑백 논리 좋아하고요. 맞다 틀리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서비스 업종에 가면 어떻게 일을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서비스 입장에 가면은 민원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가서 이제 서비스 음식점에 가보시면 아세요. 그 서비스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감정을 쓰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고 기능 쓰는 사람이야. 저 같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지원을 다 해드렸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내 입장에 매뉴얼대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을 쓰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들은 당신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예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금방 아세요. 이 서비스 그 음식점에 가시면 저 사람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물어보는 거고 저 사람은 굉장히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깍듯해요. 의무적으로 일을 하니까. 예. 그래서 뭐 흑백 윤리에 뭐 이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따짐에서 그 사람의 따짐에 맞으면 바로 수긍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인 게 행정이고 관리자고 여기도 그리고 이제 ESTJ에서는 사업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려운 게 F예요. 감정을 못 쓰고요. 그 다음에 ISFJ S면서 내향정 감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여기는 감정 기능을 쓰기 때문에 대단히 다정하고 굉장히 감정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F를 갖고 있으면 직업들을 어느 쪽으로 하냐면 사람과 더불어서 일하는 쪽의 직업들을 갖고 일들을 들어가는데 문제는 I를 갖고 있어서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를 풀지를 못해요. I 유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쌓여 있다가 터져 나오면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만날 때 상담에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그들 민원만 보는 게 아니고 그들도 우리를 봅니다. 오늘 상담하는 저 사람 얼굴이 지금 뭔가 불만이 있어. 뭔가 확실하게 뭘 안 했어.
그런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팀들이 제의도 갖고 있어서 관리 업무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는데 제가 직업 상담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직업 상담사 쪽에 이 유형들이 많이 나갔어요. 어느 쪽으로 갔느냐? 이 제의 쪽으로 갔어요. 관리자 쪽으로. 선생님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I 유형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심한 선생님들은 이 얘기 하세요.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뛴대요. 의사님 큰일 나거든요. 이제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걸 하는데 아이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뭐 움직여야 뭐가 되죠. 혼자 사는 게 맞는데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금님 뒤에 있는 권력가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요구하는 쪽으로 다 끌어갈 수 있어요. 저처럼 티를 내지 않고도 내가 요구하는 쪽으로. 왜 그러냐? 제의도 갖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알아요. 예, 그 다음에 ISFP. 예, 이들도 F가 주기능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일 따뜻한 사람들. ISFP. 그래서 제일 겸손한 사람들. 16가지 유형 중에 제일 겸손한 사람들인데 ISFP가 연예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재석 씨. 예, 그 유재석 씨 대학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을 써갖고라고 했더니 유재석 씨가 60%가 나왔어요. 학생들 사이에.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연예인 유재석 씨가 나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한결같다는 얘기를 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까지 한결같다. 근데 저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ISFP들은 새로운 일이 떨어지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들인데 유재석 씨가 지금 저거를 다 하고 있잖아. 예능 프로를. 도전 프로그램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학습이 돼서 했겠지만 처음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SFP들은 한 가지를 깊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INFP하고 비슷해요. 요 N하고 S가 다를 뿐이지 성향은 비슷해요. 깊숙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한 가지 일이 끝날 때 새로운 일이 오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조금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 예, 그거를 그 유재석 씨가 그렇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트로트의 그 1등한 그 임영웅인가 그 사람도 ISFP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지금 노래만 부르고 있잖아요. 예능 쪽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뭐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외로 ISFP들이 의외로 연예인에 많고 이렇게 표정에 있어요. 이 표현에 연예인 기질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따뜻한 그 다음에 ESFP 이들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잘 웃고 잘 울어요. 초상집 가면 상주가 또 한 명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몸 쓰는 걸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사진을 찍어도 한 번도 똑같은 표정이 없어요. 뭔가가 다르게 표정을 해야 되고요. 길을 걸을 때도 그냥 걷질 않아요. 그냥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걷거나 저희 조카 한 명 막내가 ESFP인데 이 친구하고 여행을 가면 너무 재밌어요. 그들 현지인들이 노는 데 가서 같이 춤추고 앉아 있고요. 너무 재밌고 남의 그거를 굉장히 잘 읽어요. 이 감정 변화를. 그리고 너무 따뜻해요. 이 친구들은. 너무 따뜻하고 근데 여기가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고 입에 뭐를 달고 있느냐 재밌는 거 없어요. 재밌는 거 없어요. 그걸 달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문제는 이 재미가 떨어지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가 대학을 다닐 때 과가 재미없다고 대학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맨날 얘가 대학을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대요. 그럼 이들이 재미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게 문제고 나머지는 너무 즐겁고 너무 활발하고 남의 감정 금방금방 읽어주고 그러는 친구들인데 그 재미가 똑 떨어지면 제가 매일 걱정하는 게 땅속으로 들어갈까 봐 걱정이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ESFJ. 이들도 F가 주기능인데 일단은 오지랖이 넓습니다. 이들이. 네. 내 일도 하지만 남의 일부터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의 일부터 해줘야 되고 내 일도 끝내요. 제 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옆에 ESFJ들이 있으면 예, 우리가 조금 편해요. 선생님 일을 좀 같이 해줄래? 이것 좀 어떻게 도와줄래? 그러면 자기 일 제껴놓고 먼저 도와주는 사람들. 근데 조그만 거에도 굉장히
눈물이 많아요. 자기가 키우는 붕어가 한 마리 죽었다 같이 울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예, 남을 돌보고 온종일 보이는 의료 분야, 예, 이런 것들 왜 그러냐? 그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거를 잘할 수 있는 게 이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남을 돕고 이런 것들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신경외과 가는데 그 원장님이 ESFJ세요. 근데 이제 제가 MBTI를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네 직원 거기 물리치료사가 3명이고 간호사랑 또 이 원장님이랑 해서 5, 6명의 직원이 있는데 자기네 직원 전부 다 MBTI를 해달라 그래서 재밌게 가서 했어요. 제가 원래 검사하고 하는 거. 근데 다 인터넷으로 했는데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6명 중에 내향이 3명이래요. 근데 실제로 제대로 된 걸 갖고 하니까 전부 다 외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거 한 가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강의 진행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6명이서 떠드느냐고. 6명이 전부 다 외향이라 그거 갖고 새로운 얘기 하느냐고. 진짜 그랬네, 진짜 그렇네. 제가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외향만 모였구나. 그래서 예, ESFJ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남 돕고 자기 일도 하지만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지랖이 넓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INFJ, 내향성의 직간인데 이제 N이 나오면 NF가 나오면 이들이 이상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지금 고민을 하느냐? 예, 현실과 이상의 갭 갖고 고민을 해요. 왜 그러냐? 근데 이론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INFJ는 뭘 갖고 고민하냐 하면 이 성격만 가치관 갖고 고민을 해요. 이거는 제가 상담 경험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INFJ를 만나면 제가 그것부터 물어요. 혹시 가치관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지 않느냐? 근데 그 얘기를 해요. 대학원생인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저랑 연결이 됐어요. 자기 친구가 자살을 할 것 같대요. 그래서 나는 직업 상담사라 그런 상담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일단 얘기만이라도 들어달라고 해서 일단은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사는 가치에 대해서 고민했던 친구인데 엄마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 어렸을 때 작곡도 하고 뭐 글도 쓰고 이랬던 애는 NF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을 뭐 역사학과를 들어가고 막 이제 부모가 뭐 국문학과 들어가면 뭘 하겠니? 역사학과 들어가서 역사 선생님 해라. 이런데 대학교 내내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논문을 썼는데 고고학을 썼답니다. 고고학을 썼으면 기가 막히게 썼겠죠. 고고학 속에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숨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수고 누구고 전부 다 너는 이과가 맞는다 했는데 대학원 들어갈 때 고고학과 들어가면 여기 학교 선생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대사를 들어갔대. 현대사 못합니다, 이들은. 시대별로 들어있는 거는 외우지를 못하고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시대버리기 때문에. 한 학기 다니고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태껏 부모가 요구하는 데 삶을 살았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가치대로. 그런데 앞만 봐도 내 가치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죽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만나보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자살할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그냥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ISFJ들 제가 만나면 물어요. 지금 뭐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되게 재밌어요. 봉사의 가치를 갖고 있는 친구, 종교 이런 거요. 한 친구는 맨 처음엔 종교였대요. 근데 종교를 들어갔더니 자기랑 안 맞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빼버리고 이제는 봉사예요. 그래서 저런 전쟁 터지는데도 봉사하러 가겠다. 26살 먹은 딸내미가 가겠더니 부모가 엄마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예, INFJ들이 그거에 가치에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상담할 때 혹시 MBTI 성격 검사 안 했느냐라고 했더니 했대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INFJ라고 그래서 가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격이고 NF면 이론과 현실에서 그 갭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현대사가 안 맞는 걸 왜 현대사를 들어갔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진짜 5분 내지 7분은 통곡을 하더라고요, 앉아서. 그래서 이 성격에 대한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찾아서 프린트를 해서 아버지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아무 얘기를 못 하시더래요.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강제로 했다. 미안하다. 근데 이 친구는 음악 선생님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유가 있죠. 사명감도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가르쳐야 된대요. 제대로 된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할 거래요. 그래서 예, 그만두고 다음 학기에 음악대학원 가서 6개월인가 있다가 전화 왔는데 그때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숨 쉴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잘 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성격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격대로 살고 성격대로 애 키우고 성격대로 일하고 성격대로 연애합니다. 예, 그래서 성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35분인데 어떡하죠? 거의 이제 끝나가긴 하는데 예, 그 다음에 INFP입니다. 예, INFP는 이거 대표적인 게 나를 따르라예요. 예, 잔다르크. 이들은 이렇게 자기 생각에 깊숙이 빠져 있는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얘기해요. 주위를 살펴봐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깊이 있느냐. 몰라요. 본인들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가. 예. 그리고 단어도 기가 막힌 단어들을 써요. 제가 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면 야, 나도 국어 공부를 12년 똑같이 했는데 니네는 그렇게 멋진 단어를 쓰고 나는 생활 속에서 쓰는 단어를 쓰고 맨날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멋진 단어를 써요. 네. 그래서 이 NF를 쓰는 친구들은 언어의 마술사일 수도 있고요. 예, 말을 잘하는 팀들도 속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통찰력도 있고요. 이쪽은 NF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리 상담이나 이런 쪽에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하고 얘기를 하면 저랑 정반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이들이 상담실 문을 열면 들어오질 못해요. 반대 유형의 예, 이게 왜 그러냐고 물으면 이게 기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나랑 정반대구나. 예, 근데 굉장히 따뜻하죠. 그래서 이들은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일을 할 때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까지만 들어서 끝내야 되는 걸 혼자서 깊숙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면 남이 도와주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직원들이 도와주려고 놔두라고 그거 하게 놔두고 그 친구 그거 끝날 때까지 그 일 더 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두세 개 일을 한꺼번에 못 해요. 그 일을 깊숙이 해서 그게 끝난 후에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라 그거를 좀 봐주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예, 관리자 입장으로 되시면. 그 다음이 ENFP. 예, 이들은 훅 밀고 가는데 뭐가 안 되느냐? 저게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요. 아이디어가 무지 많아요. 수시로 바뀌고요. 아이디어가 수시로 바뀌고 일의 추진력이 무지 좋은데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이디어는 무지 많아서 많은 걸 만들어냈는데 밑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해주는 관리자. 관리자가 누구냐면 ISTJ예요. ISTJ들이 미치죠. 이 NF랑 만나면. 그런데 예, 그거를 서로 이해를 하면 ISTJ들이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사장은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앞질러 갔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굴 둬야 되느냐? 그래서 사업할 때도 어떤 사람이 나로 파트너로 들어와야 되느냐? 그리고 서로 이해를 하고 내가 이런 성격인데 이런 부분은 힘들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해를 하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 그리고 힘이 좋아요. 와자작 끌고 나가는데 열정적인데 결론이 잘 안 만들어지는 팀들이에요. 피를 써서. 그 다음에 ENFJ 여기는 많지가 않아요. INFJ랑 예,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이런 교목인가 뭐 이런 쪽 예술 이런 쪽에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언변술이 좋아요. ENFJ들이. 예, 아까 INFP도 예, 언어를 잘 쓴다고 했죠. ENFJ들이 언변술이 좋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누구예요?
그 트롯 가수의 그 대학생 그 친구가 ENFJ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MC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하는 걸 봤더니 예, 진짜 언변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변술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ENFJ 그리고 이제 INTJ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과학자 같은 게 있고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왜 J까지 쓰고 NT를 씁니다. NF가 아니고 NT일 경우는 뭐냐? 이거는 자르는 사람들이에요. NT들은. 제가 T를 쓴다고 그랬죠. 예, T들이 자기 틀에 안 맞으면 자르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도 자기 틀에 안 맞으면 자르는데 이들은 지금 히어앤 나우가 아니고 미래까지 끌고 가서 얘기하는 팀들이라 저도 따지는 걸 좋아하는데 이들하고 붙으면 못 싸워요. 미래까지 넘어가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엔트를 쓰기 때문에 한두 마디 상대편이 얘기하는 한두 마디 듣고 이거는 나랑 안 맞아 이러고 딱 자르세요.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아니라고 그러다가 끝에 가서 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팀들한테는 엔트리 쓰는 팀들한테는 그 얘기 꼭 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참고 들어. 자르지 말고. 예. 그래서 그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INTJ가 제가 소장님이셨는데 그분 제가 MBTI 성격 검사를 하자고 했더니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점치는 것 같은 걸 왜 나보고 하자고 그러냐고. 그래 놓고 검사가 끝난 후에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거 들을만 하네.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회의를 하면 이거 잠깐만 이게 들어오냐. 회의를 하면 그 직원들이 이분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 방에 오셨길래 제가 그 얘기했어요. 수장님 회의를 하실 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대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엔트를 쓰니까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놀라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런지 몰랐대요. 그래서 소장님의 성격이 이런 거를 쓰시기 때문에 예, 그냥 던지시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면서 얘기하셔서 그때서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신념도 강하고요. 굉장히 과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INTP 여기도 지적 호기심 많고 엔지니어 이런 쪽 여기도 똑같이 엔트를 쓰기 때문에 여기도 고집이 굉장히 센 친구들이에요. 제가 같이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친구가 INTP인데 머리가 그렇게 아팠는데 그거를 고집을 부리고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대는데 결국은 이제 뇌출혈로 죽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제가 가봐라 그래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ENTP. 여기는 ESTP랑 거의 같은 유형이에요. 예. 복잡한 문제 해결 잘합니다. 여기도 열정을 갖고 있고요. 여기도 다재다능하고 여기도 밀고 나가는데 뭐가 있느냐? 피가 있어서 예, 정리를 잘 못해요. 그리고 해결도 빨리 해요. 이들도.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ENTJ. 예, 여기는 이제 나폴레옹 기질이라고 하죠. 나를 따르라를 갖고 있으니까 통솔력, 결단력. 왜 그러냐? NT 딱 자르는 거 갖고 있죠? 외양 갖고 있죠? J 갖고 있죠? ESTJ하고 같은데 N하고 S만 달라요. 그래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일단 예, 무조건 내 말이 맞아. 그리고 끌고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잘 보는 게 거시적인 거. 저는 지금 히어앤 나우 여기고요. 제가 못 보는 게 거시적인 걸 못 보고. 예. 그래서 NT를 쓰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속단적으로 딱 자르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게 주기능이고 뭐냐 그거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 거 여기까지 해드렸어요.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45분이에요. 회장님,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네, 드렸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 뽑아서 아니, 그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뭐 질의응답 시간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스님들께서 질의응답 하는 것보다 참석자님들께서 강의 듣는 게 더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이게 이제
그 성격 유형에 따라 자기 성격이 있는데 듣고 싶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할게요. 네. 성격 16가지 유형에는 다 좋고 나쁨이 다 있습니다. 어느 성격이 좋은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성격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여기 제가 단점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그 어필은 안 시켰어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느 성격이 좋고 어느 성격이 나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남 이해하시는 거, 나 이해하시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